버스 여행. 늦은 가을 하늘은 높고 공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시골 마을에 사는 칠순의 노부부 박영우와 김순자에게는 가슴 따뜻한 설렘이 있었다. 둘은 오래전 결혼 직후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했다. 형편이 어려워 단돈 몇천 원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근교 바닷가에 다녀온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여행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빛나는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손주까지 둔 노부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제안했다. 우리 옛날처럼 버스 타고 여행 한번 갈까?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손주들의 눈이 반짝였다. 할아버지, 우리도 같이 가요. 그렇게 해서 계획된 작은 가족여행. 목적지는 40여 년 전 두 사람이 처음 함께 갔던 바닷가였다. 이번에는 노부부뿐만 아니라 세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 이른 아침 시골 버스터미널에 온 가족이 모였다. 손주들은 도시에서만 보던 화려한 고속버스 대신 낡고 오래된 시외버스를 보고 신기해했다. 와, 이 버스 진짜 오래돼 보여. 할아버지, 옛날에 이런 버스 타고 다녔어요? 영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때는 이게 최고였지. 너희 할머니 옆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봐도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였단다. 순자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은 그 말에 깔깔 웃었지만 자녀들의 눈빛은 조금 달랐다. 그들의 기억 속 부모는 늘 고생만 하던 모습이었기에 부모가 청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낯설고 또 뭉클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는 논밭과 작은 마을이 스쳐 지나갔다. 손주들은 노래를 불렀고 둘째 딸 미영은 어릴 적 소풍을 떠올리며 따라 불렀다. 막내 민수는 이어폰을 빼고 버스 안의 풍경을 핸드폰에 담았다. 우리 젊었을 땐 말이야,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행 같았어. 순자의 말에 큰아들 준호가 무심코 대꾸했다. 이제는 다 차로 가버리니 버스 여행이란 게 참 낯설죠. 그 말에는 조금의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자주 찾지 못했고 부모의 청춘을 함께 기억할 기회도 없었다. 그때 영호가 불쑥 말했다. 얘들아, 기억하니? 너희 어릴 때도 이렇게 버스 타고 바닷가 갔었지. 자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그날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사진 속 웃음이 떠올랐다. 그러나 여행길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점심 무렵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던 중 준호와 민수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형, 부모님 연세 생각해서 편한 차 타고 가자 했잖아. 굳이 낡은 버스 타는 게 뭐가 좋아? 민수야, 부모님이 원하신다는데 왜 불평이냐? 이게 다 추억이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졌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그만해라. 우리는 그저 너희랑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버스든 뭐든 상관없다. 그 말에 가족 모두는 잠시 말을 잃었다. 부모님에게 중요한 것은 교통수단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했다. 옛 추억이 서린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에는 작은 어촌이었지만 이제는 카페와 펜션이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다.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바람은 40년 전의 시간을 되살려 주었다. 영호는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 엄마랑 여기 와서 손잡고 걷던 게 엊그제 같구나. 순자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다. 그땐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좋았지. 당신이 옆에 있으니.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부모님의 청춘은 자신들의 기억보다 훨씬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다. 온 가족이 모래사장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손주들이 모래로 성을 쌓으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졌다. 영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신혼여행 당시 찍은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다. 순자가 수줍게 웃고 있고 옆에는 젊은 영호가 서 있었다. 이 사진 내가 아직도 갖고 있었다. 오늘 다시 찍자꾸나. 자녀들과 손주들은 부모님을 가운데 두고 사진을 찍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바로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다. 밤이 되어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아이들은 피곤해 잠들었고 자녀들은 조용히 부모님의 등을 바라보았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미안해. 괜히 화냈어. 나도 부모님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뒷좌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살며시 미소 지었다. 버스 안에는 잔잔한 평화가 흘렀다. 바퀴 소리, 흔들림, 창밖의 불빛.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 새겨졌다. 며칠 뒤 손주가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을 주제로 글을 썼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버스를 타고 바닷가에 갔다. 바다는 예쁘고 버스는 흔들렸지만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었다. 그 글은 부모님의 눈가를 다시 적셨다. 그들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의 여행이었다. 노부부는 이제 확신했다. 집도 재산도 세월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이번 여행처럼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은 영원히 가족의 가슴속에 남으리라는 것을.